네, 뉴욕 증시의 섹터별 흐름과 또 종목별 흐름을 또 짚어드리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네, 함께 또 도움을 줄 장유진 캐스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또 주도를 했는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또 주요 이슈들이 있었죠. 네, 우선 3대 지수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타격을 덜 받는 나스닥 지수만 홀로 강보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내림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자세한 경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좀 살펴보시죠. 네, 엇갈림 좀 흐름을 좀 보였네요. 맞습니다. 어제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유틸리티가 1등으로 조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소비순환재 그리고 헬스케어, 테크 순서로 4개의 섹터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 그리고 기초소재 섹터는 조금 약한 모습으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산업재가 굉장히 또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함께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발표가 있었는데요. 7월 마켓 제조업 PMI와 그리고 ISM 제조업 PMI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경제 성장세의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좀 시장에도 약간의 혼란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섹터를 조금 살펴보시면요. 네, 맵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함께 흐름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산업 쪽에 조금 빨간불 그리고 적색, 자주색 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표 그리고 심지어 중국 제조업 지표도 조금 아쉽게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섹터가 전반적으로 어제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었는데 저희가 제너럴 일렉트릭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GE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금요일 거래 마감하고 나서 그 주식 역분할을 했습니다. 8주가 1주가 되는 주식 역분할을 실시를 하면서 주가가 104달러 선에서 개장을 했는데 네. 조금 주가가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큰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은 100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GE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 뉴욕 증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또 오늘도 테슬라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지금 초록불이 가장 환하게 또 켜져 있어서 저희가 테슬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존이 너무나 크게 빨간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순환재 섹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반면에 테슬라가 어제 조금 탄력을 받으면서 소비순환재 섹터의 상승세를 조금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호재는 없었는데도 밸런스에서 테슬라의 주가 랠리가 재개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꼽았는데요. 우선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했던 그 호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 뒤늦게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견고한 성장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상승 랠리 재개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찬밥 대우를 받았던 테슬라가 지금 다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셨고요. 그 밖에도 보면은 지금 금융주가 좀 빠졌습니다. 간밤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국채 가격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좀 다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또 금융주 쪽은 또 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했다는 소식이 가장 좀 컸습니다. 지금 달러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좀 경기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섹터를 살펴보시면 조금씩 그래도 세부 업종별로는 약간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크레딧 서비스에서 가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니까 마스터카드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투자사에서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을 함께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정규장에서는 2%대나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와 웰스파고가 각각 목표가를 440 그리고 450달러 선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앞으로 여행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면서 마스터카드의 사용량이 늘 것이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는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하반기의 전망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장윤진 캐스터는 어느 쪽을 쓰고 계시나요? 비자와 마스터 중에. 저는 이 방송에서 밝혀도 되나요? 그러게요. 저는 마스터를 쓰고 있는데 네. 선택권이 없잖아요. 비자 아니면 마스터인데 네. 원래 기존에는 비자를 쓰다가 제가 쓰고 있는 은행에서 이제 마스터를 선택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마스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휴가를 못 갔으니까 아무래도 휴가를 가게 되면은 정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네,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또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수요 부족, 그다음에 공급이 이제 다시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에너지주는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에너지 지금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둔화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산업 섹터 살펴볼 때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신흥국에서 원유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살펴봤을 때 실적 발표를 했었던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그래도 조금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면 지금 더 빨간색을 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헬스의 경우는 정규장에서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국제 유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정규장에서 7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할리버튼을 살펴보시면요. 할리버튼도 2%대 탄력 떨어지면서 2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에너지주 말고도 우리가 또 항상 살펴봐야 될 게 아무래도 테크주 쪽이 아닌가 싶은데 페이스북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테크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역시 세부 섹터별로 조금 그리고 종목별로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반도체 쪽에는 또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살펴보시면 지금 조금 아쉬운 소식이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EU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커스터머 인수권을 조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커스터머라는 기업이 챗봇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커스터머를 인수해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개인화된 광고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인을 분석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EU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규장에서 1%대 약세 속에 35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면에 스퀘어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었죠? 네, 지금 테크에서 살펴보시면 스퀘어가 저는 이제 페이팔이랑 같이 이렇게 파이낸셜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테크 소프트웨어 섹터에 좀 속하더라고요. 스퀘어는 현재 지금 맵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호주의 후불 결제 1위 기업인 애프터페이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10%대 탄력을 받으면서 2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앞에서 또 국제문 전문가님,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또 바이오 업종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헬스케어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그리고 우리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장에서는 의약품 쪽에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제 모더나와 함께 EU에 공급하는 백신의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매출액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담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이자는 현재 지금 2%대 탄력받으면서 4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